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18년도 2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뭐 당연한 거겠죠. 2번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위약금이나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미리 빚을 깔아주고 월급 한번 갚아나가는 이런 식 옛날 유흥업사 종사원들에게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고요. 4번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요즘도 TV에서 보면 뉴스에 가끔 약간 지능적으로 이렇게 낮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사용주가 그들의 저축을 관리해 준다 해서 뭐 계좌를 관리해 주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82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 소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겠죠. 구인자에게는 구인 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좋겠죠. 3번에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하죠. 4번 구인자와 구직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구직자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니죠.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지식이 없어도 일반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83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의 육아휴직급여. 이 육아휴직급여는요. 이 지금 이 법률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의 규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84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 그게 바로 향상 훈련이죠. 이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연습시키는 것이 양성 훈련이에요. 그보다 좀 더 높은 거 향상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직업을 옮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직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훈련 목적이라고 했었죠. 훈련 실시 목적이요. 그리고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이 집체 훈련, 그리고 현장 훈련, 원격 훈련, 그리고 이 혼합 훈련은 바로 훈련의 방법에 따른 분류라고 여러 차례 한 바 있어요. 85번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요. 다시 말해서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이 자영업자에 지급될 수 있는 급여를 모두 고른 곳은 했는데 기억의 이주비와 리을의 직업능력 개발수당은 해당되는데요. 니은의 이런 훈련 연장 급여라든지 조기 재취업 수당 같은 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이 이렇게 답으로 나오는데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이 조기 재취업 수당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장급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훈련 연장급여뿐만이 아니라 특별 연장급여, 하여튼 연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영업자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86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는 적용하지 않는 답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근로자 한 명만 쓰고 있어도 적용이 되는 이 법이에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같은 식구끼리 한다든지 또는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문구예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번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2번 지문만으로도 독자적으로 문제 출제된 바 있었죠. 3번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받을 권리 3년 소멸 시효라고 이미 말한 바 있었어요. 4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87번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용노동부 근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근로자 공급사업과 근로자 파견사업이 근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유료 직업소개 사업은 국내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유료니까요. 유등이잖아요. 등록해야 되는 것이고 국외는 근로장에게 역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료는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은 역시 근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국외 취업자 모집도 역시 근로장에게 신고사항이네요. 88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이요.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복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틀려요. 반드시 복귀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나와야 맞는 얘기예요. 3번에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했는데 원래 개정 전에는 이 3번이 이렇게 틀린 정답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법률은 사업주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육아휴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88번은 답이 없는 형태가 됐네요. 4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육아휴직은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한 명은 그 육아휴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규정이 삭제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용자 측에 따라서 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도 다른 배우자도 다시 똑같이 육아휴직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냥 자율적으로 내버려둔 형태가 돼버린 것이죠. 89번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이 심사의 청구는 우리가 심사의 청구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었어요. 이거 개정된 법률이에요. 첫 번째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문제예요. 취득과 상실에 관해서. 두 번째는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심사의 청구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청구하는데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어딜 거치냐? 근로복지공단을 이렇게 거친단 말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누구에게?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업급여라든지 육아휴직급여라든지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을 이렇게 거쳐서 누구에게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무조건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이렇게 하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나눠졌어요. 피보험 자격에 대한 취득과 상실은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을 아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심사의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맞는 내용이에요. 2번에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했는데 2번이 틀렸다고 했죠. 옛날에는 무조건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했는데 지금 둘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을 거치거나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은 근로복지공단을 거치거나 그리고 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은 직업안정기관을 거쳐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한다든지 둘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에 결정은 심사 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4번 고용보험 심사관은 심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한다에 있어요. 이렇게 정지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지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만약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고용보험 심사관이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지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90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런 보상금이나 금품을 지급하여야 단편적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91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거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맞는 거고요. 2번에 파견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등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되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파견 사업주는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자의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쟁의 행위 중인 것에는 파견해서는 안 된다. 4번에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기타 직업 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 당연하겠죠. 92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 단편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이죠. 이 세 개를 그대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4번이 해당되지 않네요. 93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거 많이 했던 것이잖아요. 3번에 제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94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상시 300명 4번 그냥 답이네요. 95번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거 1번, 3번, 4번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2번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성이나 연소자가 특별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지 고령자나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 이외에 뭐 국가 유공자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96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노동 3권, 근로 3권이라고도 하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2, 3, 4 되네요. 1번에 단체 요구권 없네요. 97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정의 고용정책기본법이에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거 고근남이잖아요. 고근남이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으로 했다고 했었죠. 3번이 딱 답이 나오네요. 1번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서 생활하는 사람 아우 좀 애잔하다. 노동조합 및 그리고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근로자 정의고요. 2번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담백하죠. 건조하고 원칙적이에요. 근로기준법 이렇게 외웠다. 98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을 제외한 산업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제조업은 힘드니까 100분의 2죠.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분의 6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100분의 3이다. 99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차별이에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쭉 읽어보시면 4번이 틀렸어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0번 근로기준 법령상 취직 인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취직 인허증이요. 1번에 취직 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예요.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아니 학교장만 해서는 안 돼요. 학교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 학교장과 학교장 플러스요. 친권자나 후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리고 사용자, 이 일종의 뭐 3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학교장이나 친권자나 후견인, 부모님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직접 이 미성년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이 사용자 측, 이 3명이 연명으로 연대 서명을 해서 고용노동부 장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번 틀렸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강의진하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